자, 새해를 맞아서 언론사들이 발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30%대를 기록했죠. 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여권 주자들과는 큰 격차였습니다. 지난달 28, 9일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의 경우 이재명 39.5, 홍준표 8.9, 오세훈 8.7, 한동훈 8.0. 또 같은 기간 중앙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35%로 1위. 경향신문 메타보이스에 의뢰한 여론조사도 33%로 압도적 1강입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을 감안하면 지지율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평가죠.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이 국민의 70% 달하는 상황에서 적어도 40%대 지지율은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양자 대결에서도 이 대표는 과반을 얻지 못합니다. 지난달 29일, 31일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 오세훈 48.7대 21.9, 이재명 대 홍준표 47대 20, 이재명 대 한동훈 48대 16, 이재명 대 이준석 46대 11. 자,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부각되기는 하지만 대세로는 아닙니다. 라는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한 명씩 그 언급하는 경우에 35% 넘으면 대세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대세라고 그럴 때는 거의 절반에 육박할 때. 50%를 대세라고 그렇죠. 절반에 육박하고 거의 이상일 때.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인 국면에서 30이 넘고 거의 한 40 정도 된다면 대세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지금은 또 탄핵 국면이거든요. 궁금한 게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때도 이제 조기 대선 분위기 속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문재인 후보는 어땠었어요? 그렇죠.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그때 대세론이 있었습니까? 대세론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좀 후보들이 갈리는 경우가 있었죠. 후보가 많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도 있었고 또 홍준표 후보도 있었고 또 유승민 후보도 있고 또 그때는 상황이 달랐던 것이 보수 진영에서도 탄핵 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과는 조금 다른 국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이재명 대표가 단연 부각되고 있는 것만은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수 후보들은 질이 멸렬하고 하지만 이걸 대세론이라고까지 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시각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도 완전히 흡수가 되지 않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뭐 재판 리스크라든지 또 보수층 내에서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한 경계심,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는 안 먹히면서도 현수막에 이재명 대표 반대는 먹히는 그런 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옹호 여론은 반응이 없으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계 심리는 상당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 이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좀 놀라운 점은 무응답을 선택한 중도 부동층이 최고는 30%까지 나옵니다. 하은기 부대변인, 이거를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야 될까요? 그 아까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어땠느냐 여쭤보셨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였어요.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가 20%로 치고 올라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이재명 지금 대표가 뭐 조금 변방에 있다가 한 10%대까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있었고, 안희정 지사가 뭐 출마 선언하고 이러니까 또 좋은 바람이 일으켜서 올라오고, 이래서 그때에 비교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일단 독주 체제가 맞습니다. 원톱 맞죠? 예, 30몇 %면은 이게 뭐 탄핵 상황에서 감안했을 때 별로 안 나온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탄핵 상황 과거의 사례랑 비교해 보더라도 원톱인 상황이 맞고, 글쎄요, 지금 이게 막상 탄핵이 인용되고 뭐 경선이 벌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후보자가 있다면 있겠죠. 그분들이 출마 선언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유권자들이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지금 이준석 하나 정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그렇게 얘기할 분위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때까지 있던 그 지표들의 연장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건하게 1위를 지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 평론가님은 지금 저 이재명, 이준석 그 양자 대결에서 46.9대 11.8로 나왔거든요. 그도 이준석을 후보로 이렇게 대치시켰을 때 두 자릿수로 나왔어요. 그러게요. 이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의미 있는 수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많이 변동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 지금 뭐 원톱인 건 분명한데 그런데 좀 불안한 원톱이다. 사실. 불안한 원톱.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중도층의 부정적인 인식을 아직까지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결 양자구도에서 아슬아슬하게 그때 패했던 것도 그다음 지난번 대선 때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였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부정적인 인식을 결국 극복을 하지 못했고 특히 중도층의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을 못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때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흐름이 좀 거의 비슷하게 좀 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뭐 핵심 보수층들 사이에서는 약간 재결집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재결집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꼴은 못 보겠다. 이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 지층도 이미 이제 차기 대선 쪽으로 시선이 상당히 옮겨간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심리가 상당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핵심 보수 지지층은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층인데 중도층에서조차도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점. 그런 점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와 최종적으로는 이제 결국 양자구도가 이제 되겠죠.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그 이재명 대표의 맞대결로 나서서는 승산이 없다라고 일단 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누군가가 나섰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 비슷한 상황이 또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원영섭 단장님.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 내가 잘못해서 숨어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또 움직인다 이런 얘기도 이제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근데 이거를 굉장히 잘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정당 지지율도 완전히 그 대통령 지지율하고 같이 내려갔었습니다. 4% 정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였는데 그러면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지지율이 음수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0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보수 진영 자체가 붕괴되고 해산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30% 정도 탄핵 반대가 나오고 있고 일단의 여론조사에서는 37%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냐? 탄핵 반대가 단순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 다음 조기 대선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이 탄핵 반대를 했던 이 표들은 그러면 어디 갈 거냐? 뭐 당연히 그 민주당 이재명한테 갈 수가 없는 표들이에요. 이거는 뭐 사실은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표고. 근데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에는 동의를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국민의힘도 아닌 거냐? 아니면 여러 후보들 중에 비교를 하는 상황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탄핵 찬성을 하는 70%는 분산되는 표고 탄핵에 반대하는 표는 국민의힘으로 가는 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다시 한번 조기 대선의 그런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탄핵 반대 여론을 또 올려놓는 것이 지금 정당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만 정당에서 이거를 그냥 좀 우물쭈물 하는 것 같아요. 방향성을 못 잡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정당의 역할이거든요. 조기 대선을 정말 가능성이 있고 그게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더라도 탄핵 반대 여론은 올려놔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신년 지금 대선 조기 대선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되게 좀 의미 있는 그런 좋은 댓글들을 올려주셔서 소개해드리고 하은기 대변인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독주 체제인 건 맞는데 솔직히 상황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의견 주셨고요. 당 지지율보다 낮게 나오는 이재명 후보 정상적이진 못한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젊은이들 중도층은 대답조차 하기 싫어하는 상황이다. 관건은 누가 이들 마음을 잡느냐일 것 같다. 자, 이런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할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대한민국 살 길이다. 이런 의견. 또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누가 경제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최상목, 이창용이 여권의 주자로 뜨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문제는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고령자인 것 같다는데 이거 의견 주신 분의 개인적인 의견 같기도 하고요. 예. 그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의 비호감이 뭐 있다 이런 분석들 그 수긍할 부분이 있죠. 이때까지 여론조사 이 지표를 보면 추세랑.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전에 중도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하는 말씀인데 원장님께서 그랬잖아요. 지금 정당 지지율이 한 30%대 나오는 거는 탄핵에 반대하는 뭐 국민의힘 지지층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대선을 실무자로 당직자로 경선 때부터 2번 해봤는데 이 경선 때 막상 이렇게 돌입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탄핵에 찬성했냐 반대했냐 이 계엄이 어떻게 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해요. 토론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나는 탄핵에 반대했고 해서 지지층을 막 끌어안으려고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30%에서 끝나요. 20%에서 30%에서 절대 확장이 안 돼요. 본선에서. 그러니까 딜레마가 벌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를 하고 뭐 세대 포이론 이런 거 하면서 중도 확장을 했던 게 뭐냐면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막상 대선 때 경선 후보들끼리 내가 윤석열 수호하는데 앞장섰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가 지금 핵심적인 어떤 과제일 텐데 국민의힘에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전혀 없어 보여요. 사실 더 중요한 여론은 이재명 대표만 보고 있으면은 국민의힘은 기회를 못 얻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지 레이코프가 했던 그 유명한 저서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지난 8년 전에 정확히 이제 7년 전이죠. 2017년 대선을 생각해 보면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보다도 이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을 합하면 더 높아요. 그 이야기는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홍준표 안철수가 아니라 홍철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국민의힘이 지금도 친윤이나 친한이냐라는 구분을 못 벗어나고 있으면은 그건 100% 100패가 아니라 천전천패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이 조사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 그런데 보면은 이재명 외에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른 후보가 이름조차 못 갖다 붙이잖아요. 예. 사실은 이게 민주당의 힘이지 이재명 대표의 힘일까 생각해 보면은 민주당의 힘 쪽에 더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힘은 안 보이지만 인물의 힘은 보이고 있어요.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준석은 뭐 개혁신당이라지만 이 사람들의 힘을 합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나오는 이유는 이 이야기는 홍세훈이 될 수 있느냐, 오준표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의 핵심인 거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너무 오래 질질 끌고 심하게 털고 해서 비토하는 분들이 이전보다는 많이 줄었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 쌍특검법 갈등 여기서 벗어나 있고요. 원내지도 맡겼습니다. 그리고 중도 확장을 위한 민생행보 주력하고 있어요. 지금 제주항공 여객기 그 무한 참사 닷새 연속 현장을 갔습니다. 유가족 만나서 일정 소화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